오늘 조간신문에 이 보도된 언론 보도를 쭉 보면 민주당이 지금 고무신 선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처리를 미뤄왔던 여러 가지 입법들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막 풀어 제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법 이런 건데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무슨 쿠폰, 그죠? 추경, 그 돈 쓰겠다는 거죠,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습니까? 표만 얻으면 된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 선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오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무신 선거 이러면 착 머리에 들어오시죠? 귀에 쏙 들어오시죠? 그 옛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할 그 시기, 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고무신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그 영화도 있습니다. 킹메이커라고 그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고무신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일부러 고무신 갖다 주고 쌀 갖다 줬다가 다시 가서 뺏어오고 뭐 이런 것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그 먹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저질스러운 집단에게 지배당한다, 일종의 개돼지가 된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럼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장동익 대표가 어제 TV조선에 출연했습니다. 간만에 지상파 종편에 출연했습니다. 장동익 대표가 사실 지상파 종편에 잘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제 간만에 TV조선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6.3 지방선거 승리 기준은 경부선이다. 즉 서울과 부산을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승리가 결국 이 정도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를 잘 치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의 말은요, 항상 그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충청도 자신 있다 이 소리죠. 본인이 충청 출신이잖아요. 서울하고 부산. 사실 지금 서울시장 선거 판도는 여러분, 지금 이 공천 과정의 모든 책임을 장동혁 지도부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오세훈이 이야기했던 혁신 비대위, 배현진의 가처분 소동 등등 친한동훈 계열 정치인들, 특히 서울 지역에 공천받아서 따뜻한 강남 지역에 공천받아 있는 뭐 박정훈이라든지 고동진이라든지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구상하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부터 서울지역 구청장 선거부터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 모든 책임을 장동혁 지도부에게 떠넘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왜? 오세훈의 그 난리친 거 기억나시죠? 배현진 뭐 한동훈 계열 그 난리친 거, 자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됐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됐어요. 그럼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 이야기는 서울 부산이 격전지가 될 것이다. 지금 선대위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 후보가 확정되면 곧바로 선대위를 띄워왔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서울 부산에서 승리하면 지방선거에 무난하게 통과하는 것이다. 그 말은 충청도는 자신 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 경향신문 기사 한번 봅시다. 저는 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보는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서 읽어봅니다. 경향신문 본선은 어쩌나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 윤어게인 구의 경쟁, 여기에 두 사람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 후보를 경향신문이 거론하면서 첫 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이 소년보 구속되어서 고초를 당했던
손연보 목사님의 아들 손영광 교수를 영입한 것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손영광 교수가 아버지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주최한 사람이다. 손 교수도 당시 집회 연단에 올라서 12.3 내란에 대해 점점 따뜻해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점프를 해본 상황인 것이라면서 12.3 내란을 옹호했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조져댑니다. 이건 벌써 경향신문 자체가 좌파 매체니까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비판의 칼날을 대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윤곽근 변호사입니다. 윤곽근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윤어게인 세력 포섭을 경선 전략으로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곽근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절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는 절연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위장 보수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곽근 변호사의 사무실 선거사무소 개업 소식에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한 윤어게인 세력이 대거 참석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사 올려보세요. 문화일보의 최근 기사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를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기 후보를 찍겠죠. 그렇죠. 그러면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나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누가 찍겠어요?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층 지지자들이 찍겠죠. 근데 보수층 지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륜 반대한다. 그럼 표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럼 당연히 그쪽에 호소해야 되는 거지.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왜 손연보 목사 아들 손영광 교수를 영입했겠습니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강경한 보수 우파들을 표를 받아내기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거의 기본 아니에요? 선거의 기본. 근데 방금 경향신문 제가 보여드렸지만 윤어게인 구의 경쟁. 선거에 이기려면 윤어게인 표라도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거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종북 주사파들하고 정책 연대 안 합니까? 똑같은 거지. 왜 국민의힘의 이런 후보들의 문제를 삼으면서 왜 민주당이 종북 주사파들, 아주 위험하죠. 종북 주사파들. 옛날 통진당 해산된 거 생각나시죠? 결정적인 시기에 뭐 정유공장이 어쩌고 하고 그죠? 그런 세력들하고도 손잡잖아요. 그건 문제 안 됩니까? 왜 이게 문제돼? 이미 이 통계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 통계가. 보수층의 절반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륜 반대한다. 당연한 통계죠, 이거. 선거 전략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 이 통계 전략에 보면 한동훈도 출마하지 마라. 그죠? 한동훈 출마하지 마라. 59.4가 나옵니다. 당연한 거지. 선거는 한 표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파 후보가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윤어게인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됩니까? 그럼 좌파들은 종북 주사파들하고 정책연대 했잖아. 그동안. 그거 왜 문제 안 되지?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하고 왜 연대하냐고. 근데 우파가 강경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우파들하고 연합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뭐가.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통계가. 표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요.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 이 애국 우파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받고 비난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을 찍어주는 사람을 존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 엉뚱한 데 가서 중도 탄핵이나 하고 있고, 집에 있는 집토끼들부터 잘 이렇게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케어해줘야지. 여기는 그냥 내팽개치고, 산토끼는 아예 잡히질 않으니까 들토끼들 잡으러 다닌다고 뛰어다녀요. 쓸데없이. 그 잡혀요, 들토끼가 잘. 한 10마리 잡으면 한두 마리 잡힐까? 집에 있는 집토끼부터 잘 이렇게 케어하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줘야 그 집토끼가 들에 나가서 들토끼 꽃이 올 거 아닙니까? 야, 들토끼야, 우리 집 좋아. 이리 와봐. 그거 안 해요? 아주 쉽고 단순한 이거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집토끼는 아주 내팽개치고 들토끼 잡으러 다닌다고 그 난리를 치는, 그러면 집토끼도 망하고 들토끼도 못 잡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그게 망하는 길이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이인성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장동혁 대표 서문시장 쫙 지나가는데 윤석열 대통령 하니까 저것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적하고 있네. 딱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자기들에게 표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들 국민의힘이라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군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자, 뒤늦게나마 그 박형준 시장, 윤곽금 변호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신호를 보낸다는 건 상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죠.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박형준 시장이 머리 깎았습니다. 부산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이 머리 깎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현역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 부산, 네, 광역자치단체장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머리를 깎겠습니까? 왜? 민주당이 요런 법 해줄 듯 말 듯 2년 동안 질질 끌어오다가 지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전재수 부산시장 예비후보 당선시키려고 글로벌 도시 특별도시 육성법을 해줄 듯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장난치지 마라 이러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금 머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법은요, 2년 전에 부산의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부산의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공동 발의해가지고 행안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민주당은 지들이 급한 법은 빨리빨리 통과시키죠. 그죠? 광주 전납 통합 특별법, 그거 빨리 통과시키죠. 왜? 앞으로 4년 동안 20조 원을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예? 근데 박 시장 이야기도 이거예요. 같은 지역 발전법인데 전라북도는 되고 강원도는 되는데 왜 부산만 안 되냐. 이거 지역 차별하는 거죠. 지역 차별하는 거죠. 광주 전남 통합법, 행정 통합법을 통과시키고 20조 원 4년 동안 뿌립니다. 근데 왜 다른 지역은 안 해주지? 이게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지역 차별하는 거죠. 민주당의 홈그라운드는 호남입니다. 그동안 호남을 베이스로 한 민주당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한 내용이 뭡니까? 지역 차별하지 마라.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역 차별하면 안 되죠. 주호영이처럼 전라도 출신이 말이야 이정현 이러면서 지역 감정 자극하는 발언했죠.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차별하면 안 돼요. 왜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갈급하게 바라보고 있는 글로벌 허브 특별도시 육성법, 왜 이제 질질 끌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장난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현역 시장이 저렇게 머리를 깎겠습니까?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요, 부산을 물류금융 첨단 산업 중심의 남북권 거점 도시로 키우자는 법입니다. 세제를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부산을 싱가포르 같은 도시로 만들자. 그 진작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작에? 왜 요거 지방선거 때 써먹으려고 남겨놨나?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지금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이와 관련해서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 아까 전재수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 간 조율까지 마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2년 가까이 홀딩돼 있다. 왜? 민주당이 찬성을 안 해주니까. 왜? 지방선거에 때 써먹으려고 지금 아껴놨나? 에? 전재수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재수가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자 민주당이 이 특별법 통과에 공을 몰아주려고 하고 있다. 아, 전재수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뭐예요? 부산 시민 유권자들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사진 올려보십시오. 네.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댓글에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이 됐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댓글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이 뉴스 나온 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직까지. 응? 지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3명이 후보입니다. 오세훈, 윤희숙, 박수민.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전략적으로 투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적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전략적인 투표를 해보고 거기에 국회의원 자리 하나 나게 해보고 그거마저 안 된다면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를 투표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셔야지. 그죠? 그리고 이상규 후보는 지금 11시에 뭐 기자회견 한다는데 이상규 후보는 이상규 후보대로 다음 총선에 출마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방법을 마련해야죠. 지금 아직까지 이 결정 내린 지 3일째 되는 날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방선거 다 치고 나면 그때 돼서 그럼 어떻게? 그럼 장동혁이 사퇴하라 할 겁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오는데?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오는데? 그걸 바라세요, 여러분. 응? 지금 수습책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모두? 왜 그렇게 냄비 근성이세요? 예?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되죠. 앞으로 재보선 지역구도 나올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좀 길게 보고 좀 속도감을 가지고 좀 봐주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하나 터지면은 그거 가지고 막 분노합니다. 막 흥분합니다. 제가 댓글 쓰시는 여러분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선거는 전체 판을 전략적으로 보고 하나하나 해결하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서울시장의 이상규 후보, 대구시장의 이진숙 후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야, 우리 애국우파, 광장의 애국우파들이 좋아하는 후보가 됐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사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이제 이 일이 벌어졌고 물이 엎질러졌으니까. 국회의원 자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장동혁 지도부는 어떻게 합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줄 수 있는 친장 계열의 어떤 국회의원 그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후보가 박수민이 된다 칩시다. 그럼 강남에 국회의원 자리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상규를 넣던지 무슨 수를 내면 될 거 아닙니까? 대구에 추경호 후보가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거기 이진숙 집어넣어서 국회의원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지금 3일째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제 그럼 여기에 맞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가는 지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컷오프가 말이 안 되죠. 제가 말 된다고 했습니까? 근데 이거 공관위원들이 투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 공관위원들이 투표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재배치하고 선거 전략을 짜는 수밖에 없다 지금. 최대한 많은 그러는 사람들 다 한파들입니다. 뭐 한파들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죠. 또 이진숙 뭐 보라카이님 말씀은 이진숙 저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당의 결정을 기다려 보겠다 했잖아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이진숙 그 대구시장 되면 좋았지.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직까지 3일째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선거 안 할 거예요? 지방선거 보이콧 할 거예요? 그럼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좋은 일 시키는데? 정청래 좋은 일 시키는데? 조국 좋은 일 시킬 텐데? 한동훈 좋은 일 시킬 텐데? 그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좀 현실적인 대응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선거 왜 끝나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댓글 올리시는 분들에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방선거 안 할 겁니까? 내가 뭐 홧김에 서방질 합니까? 응? 우리 옛날 속담 말에 홧김에 화가 나더라도 그걸 잘 컨트롤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듯이 화내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찾아가야죠. 자, 다음 뉴스 올려보세요. 분탕질 하는 자, 한딸들이자 속지 마세요. 한딸들 맞으십니까? 한딸들 맞으시면 나가시든지 조용히 방송 보시면서 이영풍 TV 보시면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고성국이 배우라면 내가 왜 컷오프 당했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주호영 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진숙하고 최은석 의원이 내정설이 있다. 고성국이 이정현을 뭐 추천했고, 그리고 고성국이 이진숙을 손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그 이진숙으로 간다고 한 게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고성국이 배우입니까? 배우 세력입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고성국 박사하고 알지는 몰라도 배우 세력이 없어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죠?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바로 좌파 매체나 주호영 등이 음모론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 음모론을 펼치면서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여러분들에게 아, 이진숙이 대구시장이 될 것 같다는 또 기대감을 더 증폭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감이 크죠. 저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 어제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유튜브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가 인물난이 있습니다. 추가 공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실 또 한번 이진숙 같은 전국적인 명성이 있는 분이 출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하나만 더 봅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의 선물 보따리. 이게 뭐예요? 고무신 선거 아닙니까? 고무신 선거. 네? 고무신 선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대구에 뭐 공항 뭐 이전 뭐 등등. 왜? 그동안 왜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 난리지?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부산과 관련된 뭐 해양수산부 이전, 북극 항로 뭐 개발, 북극 항로 저거 대국민 4개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글로벌 선사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배가 안 오는데 북극 항로 그 뚫으면 뭐합니까? 배가 없는데. 배가 안 온다는 말은 화물이 없단 말이죠. 근데 혼자 북극 항로 혼자 합니까? 그 뭐 산에 길 냅니까? 산에 길 내면 차가 안 다니는데 그 길 왜 내요? 글로벌 선사 1등부터 10등까지 머스크, 하파크로이드, MSC, 일본의 뭐 등등, 대만의 양밍, 중국의 코스코, 한국의 H&M까지 관심이 없어요. 북극항로에. 근데 그게 뭐예요? 마치 부산이 북극항로가 열리면 어마어마한 도시가 될 것처럼 대국민 4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건 다음에 한번 시간 잡아서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이 딱 되면
제가 그걸 딱 여러분께 심층적으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좀 전문성이 좀 있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